손잘TV 연륜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6번째 시간은 김말용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천예서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 김말용입니다. 네,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네, 나눔과 베품이 성공이다 입니다. 네, 말용이란 성함이 꽤 의미 있어 보이는데 무슨 뜻인가요? 말용? 참 촌스럽지요? 그런데 말년에 말년까지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라면 어떠세요? 참 좋네요. 본래는 마지막 나온 자식으로 말자로 쓰셨대요. 이 이름이 싫어서 수진으로 다년간 썼지요. 그러다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말년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어두움을 반성하고 부모님께 죄송하다 했어요. 네. 나눔과 베품이 성공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말년에 어떻게 사시겠다는 건가요? 환갑이 지났으니 이 나이에 걸맞는 이름값을 해야겠다 맘먹고 살아요. 배운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요.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나누고 베풀 일이 있으면 앞장서려고 해요. 그렇게 하니까 우선 내가 좋고 남들도 좋아하고 점점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나누고 베푸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웃들이 필요하다면 뭐든지 하려고 해요. 참 할 일이 많더라고요. 물건을 기부하고 음식을 나누고 재능으로 기부하고 작지만 선뜻 돈을 내는 것도 즐거운 나눔이 돼요. 별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내 마음이 담겨 있으니 머뭇거리지 않으려 해요. 20년 전 나눔이 얼마나 기쁜 건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는 동생이 이가 빠져 치과를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보너스 받은 50만 원을 안 받은 셈 치고 그냥 줬어요. 큰 돈이었는데 짜릿한 기분이 더 크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말씀이 재미있어요. 베푸시는 일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겨울에 따뜻한 목도리를 만들어 어려운 분들께 드려요. 바자회에 저희 제품을 출연도 하고요. 반찬을 넉넉히 만들어 나누고 단체 활동에 음식을 제공하고 비용도 협찬해요. 다니는 사찰도 돕는 마음으로 시주를 하고요. 요즘은 각설이 공연도 하고 고고장구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재능 봉사도 하시네요. 씀씀이가 있으신 걸 보니 사는 게 여유로우신가 봐요. 그럼요, 엄청 부자예요. 잘 집이 있고 먹고 살 돈이 있으니 없을 때 비하면 엄청 부자가 된 거지요. 평생을 힘겹게 살아왔어요. 실패도 많이 하고요. 네. 그에 비하면 지금이 제일 여유롭고 숨통이 트여 감사하며 살고 있지요. 나누고 베푸는 일이 큰 부자라야 하는 게 아니대요. 많으면 더 채우려 할 텐데 적장이 조금 있으니까 퍼내면 곧 채워지네요. 거기다 기쁨이 채워지는 건 또 얼마나 감사한데요. 와, 천사가 따로 없으시네요. 어떻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셨나요? 작은 절에 다니면서 절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했죠. 스님의 설법을 따르는 것이 나눔의 시작이었어요. 사는 게 힘들어 이기적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소파일 사찰에 등 하나 다는 일도 제가 먼저 해요. 옆집을 위한 보시등도 제가 달아줘요. 스님이 늘 말씀하세요. 나누고 베풀어야 부처님 공덕이 쌓이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된다 하시대요. 그렇군요. 혹시 어려서 나누고 베푸는 일을 배우신 기억이 있나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충북 영동이 집인데 몹시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거지가 밥을 달라면 불쌍하다면서 밥을 주고 헌옷까지 주시대요. 저희 육남매가 넉넉지 않지만 인색하지 않게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말씀도 기억나요. 사람은 1, 2, 3등급이 있다. 시켜도 안 하는 3등급, 시켜서 하는 2등급.
시키지 않아도 수술하는 1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하는 저는 2등급인가요? 앞으로는 베푸는 일에 앞장서 1등 인간이 되어야겠어요. 이미 1등 인간이세요. 넉넉지 못한 살림에 부모님은 6남매를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아버지는 복숭아밭을 어머니는 막걸리집을 하며 겨우 살았어요. 중학교도 못 보내겠다 하시대요. 저는 12살에 서울에 와서 현물기술을 배웠어요. 14살이 되니 오더가 들어오는데 블랙시로 자르는 거예요. 블랙이 뭔 말인 줄 알아야 일을 하죠. 그래서 야간 중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번 돈으로 오빠 대학 등록금도 됐어요. 그러다 저는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지요. 어머나, 결혼 생활은 어떠셨나요? 남자가 착한데 가해와 동정심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베푸는 마음이었겠죠? 네. 첫 아들을 낳고 구멍가게며 가공공장도 했죠. 열심히 했지만 직원 15명을 안고 부도가 났어요. 삼양동 꼭대기 15평 집까지 처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재기를 해 직원들과 속초 야유를 갔는데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났어요. 회사는 또 풍비박산이 됐지요. 그때 빚이 아직도 저를 따라다녀요. 할 수 없이 투잡 쓰리잡을 뛰며 억척으로 살았어요. 그 와중에 시부모님이 연이어 돌아가셨고 장례비가 없어 회사 입사 전 가불까지 해 큰일을 치렀죠. 아이고, 정말 기막힌 젊은 날이셨네요. 그 후에 형편이 좀 나아지셨나요? 삶은 더 꼬여갔지요. 남편은 염치도 없게 외도에 임신까지 했어요. 미련 없이 통 크게 14살 아들을 데리고 완전 빈손으로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옥탑방을 거쳐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 보니 퇴거 명령이 내려졌지요. 다시 월세를 전전했어요. 떡볶이집, 식당을 하며 엄청 고생했어요. 아이고, 이때 도움을 준 잊지 못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젠 저도 도와야 해요. 이런 가정 형편을 아드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아들은 엄마의 처지를 아는지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고맙게도 하자는 대로 따라줬어요.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멀리 사는 친구에게 버스표를 주고 걸어서 오는 속 깊은 아들이에요. 그러네요. 모자가 사는 게 힘겨웠지만 아들의 심성이 착하고 성실에 빨리 정착할 수 있었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엄마가 혼자 하는 사업이 안쓰러웠는지 퇴사하고 지금은 같이 해요. 그 덕분에 내가 여유를 조금은 찾았고 주변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이 고맙고 아들 같은 손주를 저도 갖고 싶네요. 그러셔야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듣고 싶어요. 아들이나 저같이 험한 세상을 사는 분들이 더는 없어야 해요. 혹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전 남편을 비롯해 못된 사람들도 부처님의 자비로 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꿈은 나눔의 집을 설립해서 이웃과 나누며 살 계획이에요. 자자손손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주고 비우면 행복해진다는 양육의 지혜를 전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딱 하나, 나누고 베푸는 일은 쉬운 것부터 하면 된다예요.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손잘TV 열린의 양육지에는 김말용 편으로 나눔과 베품이 성공이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